김정은 시대 북한을 뜨겁게 달군 영상들. 오, 영상? 불타는 요리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재산 애호물관 사업을 실적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희열과 낭만이 넘치고 일하며 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훈련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꼬마라면 난 싫어. 지금 보면은 방송도 계속 바뀌고 지금 토크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하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왜 패널들도 앉혀놓고. 와우. 이번에는 이만갑 단독으로 입수한 북한 주민들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신기하고 재밌는 북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이제 뭐 입추가 막 지나고 네. 이제 뭐 이 가을이 이제 손금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더워요. 그 환절기 즈음 이렇게 되면 피부 거칠어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 은혜 씨는 왜 이렇게 빛이 나고 피부가 좋은 거예요? 아, 저는 여름에 많이 탔잖아요. 네. 타면은 그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감자 갈아서 그거 그대로 그냥 붙이면 진짜 감자가 뜨뜻해져요. 금방 열기를 싹 가져가죠. 네, 감자. 네. 우리 아라 씨, 네? 북에서는 감자 한 알이 없어서 그렇게. 그래 말이야. 북에서는 북에 있을 때는요. 네. 그 강에 나가면 진흙 같은 그 모래랑 섞인 진흙이 있거든요. 네. 그걸 얼굴에 막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보들보들해져요. 맞아요. 또 어떤 마사지 같은 거 들어봤어요, 한정희 씨? 북한에는 마사지란 게 없어요. 마사지. 그냥 미용하는데 그 면도칼 있잖아요. 면도칼? 면도칼 거기다 이제 이거 크림을 발라줘요. 이거 남자 말고 여자한테? 예, 그 바르고 이제 그 면도칼로 이제 보습털 싹 제거하는 거. 보순털 제거를. 그래서 북한에 마사지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네. 아마 오이 있잖아. 오이를 가운데 건 다 먹어요. 오이 아까우면 넘쳐지다거든요, 오이가. 근데 오이 꼭지 있잖아, 꼭지. 꼭지를 이제 막 열기 났을 때 꼭지 얼굴에다 막 비벼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 그 오이 먹고 나머지 꼭지 버리지 말고 나달라 하면 그걸로 이제 거울 보면서 오이 사봤어요. 아니, 그건 그 이제 마사지 마사지랑. 크림이 나와요, 중국에서. 마사지 크림, 그 우유 마사지 크림이 있는데, 네. 그거 저기 좀 돈 있는 좀 그 기부인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피부 미용을 서로 해줘요. 해준다. 그래서 계란팩도 하고. 피부 관리를. 네.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합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을 뜨겁게 달군 영상들. 오, 영상? 영상? 네, 김정은 집권한 지 이제 4년째 됐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북한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네. 생생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최초로 공개되는 이 북한 주민이 찍은 영상까지도 공개가 되니까 오늘 끝까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특별한 주제만큼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오늘 손님은요, 또 특별히 유현지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함경북도 선전대에서 만나 지금의 유현주를 읽게 한 장본인. 북한에서 만난 저의 마지막 스승이자 15년 동안 선전대를 이끄셨던 선전대의 자랑. 2014년 7월 드디어 남조선 새내기가 되어 다시 만난 우리 최철산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안녕하세요. 유현주와 북한에서 선전대 활동하던 최철산입니다. 함경북도를 주름다와 달리던 여주 선전대 활동을 오늘 인만갑에서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정란의 고향 언덕 위에 조화산
앵콜.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천 버텨갖고 살고 낙이 진달래 아, 진짜 노래도 정말 맛있게 부르시고 이 감정 조절이 정말 대장님 다우십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셔서 이렇게 같이 노래를 하셨는데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제가 유현지 씨를 처음 만날 때는 정말 땅이 꺼지고 하늘이 팍팍하는 것처럼 제 가슴이 그렇게 울렁거리고 팔랑팔랑 거렸거든요. 정말 제가 선전대에서 제일 아끼고 제일 기둥으로 삼고 애주주둥하던 우리 유현지 씨를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만난다는 것이 정말 저희 인생에서 또 다른 획기적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현지 씨, 어떤 분이셨어요? 부산에 계실 때는 대장인 동생, 우리 일반 그 청년 동맹원들을 그 생활총괄하는 또 서포 비서였거든요, 선전대에서.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북한에서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FM이었구나. 북한의 모든 사람이 탈북을 해도 이분만큼은 절대로 탈북을 안 가계장 충성도는 어느 정도 셨나요? 대단하셨죠. 이분은 충성도 하나는 끝내줘서 100%가 아니라 20%였어요. 근데 이분이 탈북을 하셔가지고 저를 먼저 찾으신 거예요. 희망감을 보시고 이건 내가 데리고 있던 애가 그렇지. 해서 저기 가 있다고. 대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탈북한 동기가 바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선전대 단장을 하면서 선전대에 있던 단원들이 여슴이나 이거 탈북하다니까 제가 단장 자리에서 정말 그 앉았기 위태로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연합당에 가서 제가 9일 동안 이거 비판서를 쓰고 뭐 버섯 쓰고 하다니까 이건 내가 뭐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단장이냐 뭐 할 수 없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이거 단원들 잘 교양 못하다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거 단장 못하겠으니까 내가 단장 내가 사직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그 12여 년 동안 이 노동 현장 들어가서 노동자를 그 근무하다 나니까 정말 생활하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던 딸이가 한국에 탈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따님이 소개해서 2013년 11월 달에 두만강을 헤쳐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강문도 교수님, 만약에 저렇게 단장님이 있는데 제자가 6명이 탈북하면 이거는 심각한 일인 거죠? 총살 안 되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어떡해.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진짜. 그 단장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6명 나갔다 그랬잖아요. 한 명 한 명 나갈 때마다 뭐 조서받고 또 뭐 거 가서 또 막 이렇게 막 피갑받고 이러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러면? 속으로 유현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만나기면 너 때문에 내가 단장 자리 시켜주는 게 다 떨어지고 집안을 쓰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나. 너희 만나기만 이번에 만난 게. 맨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 비서동지? 비서동지. 어머, 비서동지!
이게 뭐니 진짜. 이서동지랑 저도 모르게 불러놓고는 그다음에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예, 식당 주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최 선생님, 네. 아까 보니까 노래하다가 네. 이게 있던데 네. 춤도 하셨어요? 네. 춤도 오늘 시범을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되겠어요? 아무래도 단장하려면 아유, 다양하게 감사합니다. 멋있다. 집에 보는 나서부터 제가 이렇게 내가 삘에서도 박수 쳐보기 처음이니까. 정말 저런 길이. 네. 김정은 시대 북한을 뜨겁게 달군 영상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예.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그 첫 번째 영상은요.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보다 확 달라진 김정은 정권의 전승절 모습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저거 진짜 이렇게 차나 이렇게? 저 무릎이 다 나갈 텐데. 무서워. 지금 광장으로는 벼락돌이의 방사포를 적재한 지휘와 송대가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지금 김일성 광장 상공에는 식승기 편대가 날고 있습니다. 이훈의 금별 메달로 북통일 최전의 초성으로 빛내이며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저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사수한 우리 군대와 인민. 자, 이거 참 마음 편하게 볼 수만 없는 예, 그런 영상입니다. 자, 강민호 교수님. 네. 어떤 날입니까, 저 날이? 그러니까 이제 전승절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제정한 날인데 이 전승절이라는 게 뭐냐면 6.25 전쟁을 자기네가 남침한 게 아니고 자기는 북침당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공격한 걸 침략을 막아냈기 때문에 승리의 날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7월 27일 전승절에 저렇게 대규모로 한 건 북한이 생겨서 처음입니다. 특히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공개한 것이 처음입니다. 자, 지금 뭐 보니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저런 동영상들은 거의 대외 과시용인 거죠? 그렇죠. 국내 대내용도 되고 대외용도 되는데 저기 보면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왔고 중국에서도 고위층이 가서 참석한 모습이 자 김정은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상당히 대내적이면서 대외적인 거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미국과 맞서 혼자지만 얼마든지 김정은 주의에 뭉치게 되면 결속력을 다져주는 거죠.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비롯한 핵배낭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정민호 중대장도 군대에 있었잖아요. 네. 저기 열병실에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예, 보장조로 옛날에 그런 한번 가보긴 했는데. 보장조로? 네, 진짜 힘들거든요, 저거에. 발 빵빵 들어서 팡팡 차면은. 이리 와보세요. 그럼 해봐봐봐. 아, 우리가 전초를 싣고밖에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김정일 광장에 요것만 지나가거든요. 요거 그걸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딱 100m인데 1년 동안 연습한다고? 연습도 그냥 딱 하고 엎어진다고. 이거 이렇게. 이게 방방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키하고도 맞춰야 되겠네. 키하고 맞춰야 되겠네. 그럼 같이 한번 해봐봐, 세 명. 똑같이 나간다는 게 여기. 아니, 발바닥이 보이면 안 된다. 아니, 발바닥이 보이면 안 된다. 자, 열병식에 이어지는 뭐 퍼레이드를 쭉 갔습니다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승절 이 열병식의 꽃이라 부르는 카드 섹션 영상을 저희가 보너스로 준비했습니다. 오, 카드 섹션? 아이고. 몇 명이 저걸 해야 되는 거야? 와우. 저기 북한은 지금 뭐 아리랑 축전 같은 것 때문에 동영상 같잖아요, 거의. 뭐 아리랑 축전 같은데 김일성 경기장이나 5.11 경기장에서 할 때는 배경대 책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김일성 광장에 꽃을 합니다. 꽃을 색깔별로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가지고 거기에다 빨간 꽃, 하얀 꽃 이렇게 둘면서 글자 새기는 거고 저거는 배경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100만 평양 시민인데 저 사람들이 다 앞으로 돌면서 앞에 나와서 군중 시위로 쭉 만세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경책을 들고 나가자면 몽땅 꽃입니다, 저게. 그러면 저건 얼마나 연습해서 저 정도 경지에 1년 나. 저것도 한 보통 이제 훈련하는 병사들은 리허설만 하는데 속달합니다. 리허설만 네. 1호 행사라는 건 다른 행사하고 달라요. 김일성 최고 지도자가 나온 행사이기 때문에 리허설만 고반 한 달 동안 죽어나갑니다. 훈련하는데 보기는 좋아도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정말 틀린 사람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문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 아니, 그 중에서 자빠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2013년도 쓰러지는 사람 하나 나왔잖아요. 2시간 동안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가 들어가지고 나가는 모습도 보이긴 보였거든요. 지금. 화장실 안 가려고 물도 안 먹겠구나. 화장실은 가는 게 아니라 막 방광염 걸리고 저기 뭐 열사병 걸려 쓰러지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저렇게 그 카드 섹션 할 적에 지금 계속 바꾸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김일성 광장 꼭대기에서 깃발로 다 신호를 내립니다. 이번에 무슨 글자 다 신어줍니다. 꼭대기에서? 네. 온 사람들 저 꽃 가지고 지금 섹션 만드는 저 팀은 다 주시하고 온 정신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죠. 저분들 수습단을 안 보고 저분들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요? 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지금 광장에만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길에도 쫙 있어 대기하는 북한 노동신문이 100만 군중 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러니까 평양 시민은 고반 다 동원되는 거죠. 박명동 교수님, 저 정도의 행사를 하는데 들은 비용은 얼마나 들을까요? 최소한 한 3억에서 한 4억 달러 들어가는 걸로 알고. 그러면 3, 4천억 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적게 잡아도 한 1억 5천만 달러. 1억 한 7천만 달러. 1억 7천만 달러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행사 비용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행사 한 번 하는데 무슨 비용이 들겠냐, 그때만 하니. 그게 아니고 1년 동안 준비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식물이라든가 이제 유류라든가 비행기도 훈련해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화가 내는 거는 그 많은 돈을 자기네 그 당 자금에서 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민들한테 피땀을 짜 모으는 거예요. 국고로 하는 게 아니라 인민들의 돈을 걷어서. 네, 그 돈만 걷는 게 아니라 진짜 김치, 소금, 간장, 된장까지 다 걷어가요. 저희 동생도 학교에서 이거 7.27 맞으면서 동네라 그래갖고 동이 없으니까 벽시계, 그 시계 불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도 동이 있거든요. 동이. 아니 시계가 그거 없으면 어떻게 가라고? 그러니까 그거 시계 그 축 바치는 애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볼펜 내고 앞대가리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뽑아서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하고 계속 그냥 끌려다니니까 하다못해 딸 시집 보내려고 손 사놓고 이불 천 사놓고 같이 다 장마당에 가서 쌀이나 감자나 부식물로 다 바꿔갖고 싹 내다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당조적에서는 이걸 갖다가 자기네가 또 그 평양에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힘든 게 뭐냐면요. 저렇게 하게 되면 토끼, 살아있는 토끼 2마리 내야 되고, 두부콩 3kg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동, 구리를 또 1kg 500씩 또 내야 되고. 구리를 1kg 예, 어디서 내요? 피마주라고 있는데, 그 피마주는 내면 그걸 기름을 짜가지고 성기를 닦는데요. 그래서 그걸 또 엄청 3kg씩 또 내야 되고. 근데 집에 가족이 3명이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렇게 내야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가대에서 내야 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내야 되고 하니까 저 7월이면 죽어요, 사람들이. 그 행사에 들어가는 게 또 뭐 있냐면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행사준비위원회 그룹바랑이 생겨요. 그러니까 열병식 사람들을 위해서 그 후방석을 보장해주는 단체, 그 조직이 있어요. 다들 수단과 방법을 해서 인민들한테서도 걷어내지만 돼지고기 같은 거는 무조건 군인 가족한테 임무를 주는 거예요. 군인 가족에 있어서 1년 그 돼지 한 마리를 50kg짜리 이상은 무조건 바쳐라. 이렇게 바쳐서 못 바치면 배급 잘라요, 우선. 배급 잘리고 그때 바쳐라 할 때 못 바치면 승급도 없어요. 네. 지금은 그때랑 지금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그냥 이거 돼지를 길러서 고기를 바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인민들도 이제는 다 알다나니까 그 고기를 뭐 40kg 바쳤다면 40kg만한 그 강냉이를 본인한테 줘요. 농장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의견이 많거든요. 그냥 자기네가 1년 내내 키워갖고 그렇게 한 고기를 바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강내를 줘요. 저는 설마 몇 억 달러 들어갈까까지 했는데 말이 되네요. 이게 간접자본 자금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1,700억이 넘으면 넘었지 너 안 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 1,700억은 이제 행사하는 규모를 보고 말한 건데 1년 동안 훈련하는 건 계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뺀 진짜 거야. 이건 네,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갔죠. 얼마 들어갔지 이게. 아니 근데 지금 내라는 것 말고도 또 짜증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시기에는 그냥 조용하게 지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어야 돼요. 국내에서 장사를 해도 제한을 받고 저희 집에는 거의 매달마다 중국에서 손님이 왔었는데 중국 손님도 출입이 불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갖고 나온 물건은 많은데 시기를 잘못 타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 수 없으니까 물건만 지고 진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러겠네.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걸렸다가는. 그러니까 그냥 뭐요? 슬리퍼도 못 신고. 왜 슬리퍼를 왜 못 신어?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 달리지 못하잖아요. 그것 또한 전투력이야. 네. 아니, 대단하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주민들의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전승절 열병식을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는 무슨 도움이 돼요? 전승절 맞으면서 저렇게 10주년에 한 번씩 저런 행사를 할 때마다 북한이 이제 인민들한테는 뭐가 이제 조금 혜택이 있는가? 전기 공급이 있어요. 명절 공급이 전기가 명절 공급이에요. 왜 전기가 명절 공급인가? 아침 8시에 TV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열병식 보라고. 저는 아무것도 안 되고 또 뭐 열병식 이제 한 2시간, 3시간 나오다가 또 노래 한 곡 나오다가 또 열병식. 또 녹화 시간 또 나오고. 보긴 보죠. 재밌어서. 안 재밌어요. 지겨워요. 보다가 그냥 지겨워요. 채널 돌리면은 딴 거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아침에 전기가 딱 오면 와 명절이다 불이 왔잖아요. TV 딱 틀면 9시 15분에 순서가 딱 나와요. 계속 열병식 그게 나오다가 뭐 5시에 아동 영화, 6시에 무슨 백두미령에서 뭐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적어놨다가 나가서 실컷 놀다가 그 시간에만 와서 또 딱 틀면 아직도 열병식이에요. 그럼 껐다가 켜고 막 이것도 잘 사는 집에서나 보지. 이제 같이 못 사는 집은 변압기가 있어야 돼요. 북한에는 220V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 변압기 있어가지고 그걸 전기를 끌거든요. 그럼 못 사는 집은 불이 막 수소떡이라서 다시 그래도 촛불을 켜고 집에 있어야 돼요. 아이고야. 궁금한 게 거기서 뭐 열병식 때 뭐 집에서 토끼 내라, 뭐 감자 내라, 김치, 간장, 다 내라면 내가 주고 싶은 애들 안 주면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스탄 군인들 스탄 이거 도보 행진대 뭐 이거 기계종대 이 사람들 먹어야 된다니까 공급이 좋아요. 그리고 뭐 동바치를 하는 거는 이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메달을 주거든. 그만 참가하면은 열병식 메달이 따로 있어요. 우리 다 동이거든요. 그걸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이거 끝나면은 무조건 선물 써요. 아래랑 뜰변한데 이제 하면은 뭐 5세트 잼니까 이렇게 참가할 때 그 돈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런 걸로 거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0년 만에 이뤄졌다는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좀 막배기만 좀 보셨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와 김정일, 김일성 시대의 비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입니다. 보여주세요.
열병무대 우로 영접 들어 총!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의 대양상을 정중히 모신 열병정대가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구령을 따라 한일의 혈전 말린 원보라 말리기를 폭풍쳐 달려온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의 사랑스러운 투쟁 모습을 불러오는 항일무장 투쟁시기 치마정대가 열병광장에 심하게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말이 잘 맞췄네. 이쪽 말 이렇게 왼발 다 떠 있죠? 이쪽 말 왼쪽 저 오른쪽 다리 떠 있죠? 저쪽 뒤에 말 보세요. 발 다 똑같이 맞추고 있어요. 훈련할 때도 말도 줄도 맞추고 발도 똑같이 들고 발도 말도 말 잘 듣나 봐요. 그 말을 들어요? 말이 충성이 있으니까. 말도 안 돼. 아니, 1단계에서 주목해서 볼 점은 뭐가 있나요? 일단 김정일 시대부터 보면 획기적으로 뭐냐 이게 외국에다가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무기를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김정은 시기번에 1단계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일단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 초상기라고 하거든요. 예, 초상기라고 하는데 그 깃발을 어마어마하게 큰 차에다 태워가지고 역시 그 형상적으로 이 북한군의 선두에는 그 두 분이 간다 이런 걸 이제 형상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북한군의 뿌리, 역사적인 뿌리는 어디냐니까 김일성이가 예전에 일정시기에 산에서 싸웠을 때 조직을 한 항일 유격대가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한의 창건군은 군건절은 2월 8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김정일 시대에 와서 이렇게 4월 25일로 바꾼 거죠. 근데 4월 25일은 유격대가 창건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1단계 했는데 예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기마부대죠, 이제 말해보면. 네. 내가 알기에는 저 말들이 평양 교회단에도 상당히 동물교회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 승마 드랍도라고 해가지고 미림에 또 이게 승마장도 만들어서 말을 아마 좋아하나 봐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게 아주 예전에 없었던 겁니다. 네. 저는요, 이거 딱 봤을 때 저 말 부대를 보면 저거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다 봤잖아요. 김부자 조선의 별이라는 영화에서 항일 투쟁할 때 딱 그 모습이거든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있는 커튼을 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걸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저거를 딱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소름 돋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보니까 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다른 나라의 무기를 팔기 위한 전시 효과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무슨 엑스포 하듯이. 약간 무슨 핵 박람회처럼. 박람회 하듯이 그렇게. 여기서 구경하고 사가시오. 네. 자, 이번에는요. 약간 쇼적이죠. 보여주기 위해서 저 1단계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2단계입니다. 영상 보시죠. 지금 광장으로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선두로 하는 각급 군사학교 열병정대들이 행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농치의 현유한 영도 밑에 돈이 있는 종합적인 군사제의 간부 양성기지로 자라난 김일성 정치대학 열병정대가 나아갑니다. 보이는데. 예, 2단계에서 주목할 점은 뭐가 있나요? 네, 일단 이제 보시듯이 예전의 열병식 행태에서도 그 강건 군관학교라는 게 북한에서는 가장 군 엘리트들을 키우는 양성기관이거든요. 근데 강건 군관학교는 항시적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번에는 김일성 군사대학부터 시작해서 정치대학부터 일절 다 군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다 나왔어요. 총동원됐어요. 이거 뭐냐 김정은 시대 정권 지금 집권자 4년 차인데 그 사이에 양손된 사람들은 결국 김정은 정권을 받쳐는 군사 엘리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서열 앞에다 세웠다는 거는 김정은이가 자기에 대한 입지도를 좀 올리고 국내에서도 날 이만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노대도 이만큼 믿어주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뜻도 과시용이 이것도 과시죠. 그렇죠. 강문도 교수님 좀. 김일성 군사대학 앞에 내하고 그 전에 이제 강건군관 종합군관학교 학생들이 먼저 나갔는데 김일성 군사대학이 지금 먼저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일성 군사정치대학이 나오고 김종훈이가 김일성 군사대학을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저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 부대죠. 말하자면 자기 친입형. 네. 그래서 학교 챙기기야. 아니 그러니까 김종훈이가 나온 대학 이제 그 김정은 군사대학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훈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대학을 제가 봐선 N 앞에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준비가 돼 있죠. 네. 단계요? 다음 단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자들도. 야. 이에 강력한 포병 무력, 적들이 무서워 볼벌 떠는 이력한 포병 종대가 금시라도 멸종의 불을 뿜을 듯 위험있게 강철 보신을 의연히 쳐들고 광장을 노려갑니다. 지금 김일성 광장 상공에는 탱크 종대들의 흐름을 따라 직승기 편대가 날고 있습니다. 직승기. 이력한 조정밀 무인 타격기 정대가 을병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막강한 수비적 국방력의 위용을 과시하며 을병 광장에 들어서는 로켓 정대들, 사거리와 타격력에 있어서 한계를 모르는 우리의 성능 높은 타격단들과 최신형 무기들. 야, 신기한 게 저 음악이 막 나오니까 나도 같이 막 걸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앉아있기 좀 미안하죠. 그리고 뭔가 좀 진짜 약간 좀 떨리고 막 이런 게 있네요. 저 음악 그런 되게 비행기가 무서운 만약에 음악이에요. 서울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거리가 너무 가깝거든요. 말도 안 돼. 한 40km, 50km면 바로 오는데. 저기 3단계는 병사들이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 3단계부터는 기본적이죠. 메인이죠. 그러니까 정규군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민간 군사무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랙터 같은 거 나오셨잖아요. 트랙터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공업 농업용이지. 그러니까 일절 북한의 그 윤전기지라고 합니다. 트랙터뿐이 아니라 트럭이고 뭐이고는 다 각 지역에마다 그게 군수동원 청구, 그다음에 그게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재산이면서 동시에 전시에는 다 무력으로 이렇게 돌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랙터에다가 이번에 매단 것도 정말 특징적인 거고 가장 놀랐던 게 또 직승기죠. 헬기도 많이 나왔고 예전에 뜨긴 떴는데 그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폭격기, 대형 비행기 같은 거.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도 그 김정일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민군 창건 때 육성을 내난 적이 있어요. 뭐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했을 때.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그때도 비행기가 네, 맞아요. 그때도 비행기가 떴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비행기가 이걸 쭉 해서 김일성 광장 지나가다 보면 앞에 양각도 축구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이게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 그걸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비행사. 아이고.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 질속단을 지나갈 때 그 하늘에서 김 씨를 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 그만해 뭐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소리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도 이게 영웅칭을 사고가 났다고요? 네, 사고 났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오는데 여기 요객기가 등장합니다. 요객기. 다시 한번 보면 알지만 아까 폭격기라고 나가는 게 요객기를 개조해가지고 옛날 요객기인데 그걸 색칠을 다 국방색, 우리만은 국방색이라는 색칠해가지고 나가는 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때 뭔가 좀 좋은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폭격기로 나가는 게 요객기를 색칠해가지고 한 번에 모양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무기가 된다고 저희한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트랙터 나오잖아요. 트랙터가 미사일을 끌고 나가요. 근데 그게 실제로 미사일을 끌고 나갈 뭐 자동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농기구도 전쟁 때 되면은 유사시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주민들한테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네. 트랙터가 나간 걸 우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트랙터는 농민들이 쓰는 진짜 트랙터입니다. 근데 왜 트랙터가 나가고 방사포를 달고 나갔냐면 이 자국에는 인민군 종규군이 아니고 노농조기대가 있어요. 농민을 의식하는 겁니다. 노농조기대라고 해가 노동자 농민 부대라고 해가지고 우린 민방이나 비슷한 부대인데 그래서 트랙터가 나가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재미있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야, 이거 우리도 국방에 대해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불끈불끈 들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네. 자, 다음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부산 혁명 강군이여 끝까지 승리하라. 부산 대국의 위대한 원수 기세의 청출 명장을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명예를 이훈의 큰별 메달로 북통일 대전의 축포성으로 빛내며 적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우리처럼 떨치라. 위대한 원수님들께서 정대로 지켜주신 우리의 남은 공화국 깃발. 승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토치는 일심단결 오전일체의 환호성 얼싸움의 환호성이 우리를 직감하는 김일성 광장. 야, 그 아까 김일성 젊은 시절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박근혜 씨가 김정은인 줄 알았어요. 아니, 김일성. 이게 김일성 사진이라고요? 네, 김일성 김일성이에요? 네. 나도 이건 김정은인 줄 알았어. 김정은이가 저런 김일성이 젊은 시절 때 얼굴 모습을 그대로 하고 지금 다니는 겁니다. 야,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깜빡하고 김정은 사진인 줄 알아요. 아니, 이거 안 짚고 넘어갔으면 저게 저 나도 사진이 그냥 1953년 7월 27일 전승의 광장의 모습 김일성 그 얼굴이거든요, 지금. 53년대 모습. 김일성이 젊은 모습. 아까 동상 나오는데 다 이게 약간 이렇게 다 이렇게 몸매가 비슷하구나. 동상은 누구예요? 왼쪽이 김일성. 네. 이쪽은 김정은? 김정일. 김정일? 네. 송희 씨 같은 경우에 저런 동상 보면 네. 보통 인민들은 네. 아이씨 말랐잖아요, 사실 남자들.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 막 다 사람들 먹지 못하게 이렇게 말랐는데 이제 그 대통령이까지 이렇게 마르면은 그 이 나라는 완전 좀 죽었다 그래갖고 위풍당당하게 하느라고 이게 살을 우정 찌우는 거예요. 야. 네, 4단계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4단계가 뭐 일단 군사 퍼레이드의 뭐 피날레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 단계요? 예, 마지막에 꼭 환영하는 군중들, 그러니까 우상화를 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에서 우상화에 상징하면은 동상이잖아요. 이거 예전에 우리 그 과학원에도 이게 그 군사 퍼레이드에 관한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 무기들이 그냥 지나가면 무게 때문에 도로가 깨지는 거죠. 네, 우리 또 여기 가보면은 광화문 앞에 가면은 돌구고 깔았잖아요. 그래서 남한에서도 여기서 아마 군사 퍼레이드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여전히 역시 같습니다. 그걸 수정하는 게 거기 사회인들 몫이지 그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 다예요. 그래서 그 김일성 광장 앞에는 인위적으로 아스팔트를 포장 안 했어요. 캐타필라가 지나가면 다 깨져서. 그래서 한때 우리 과학원에서 그 캐타필라에다가 고무 빡킹을 씌워라. 그걸 연구하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에 내용물을 다 도려내서 경량화해서 지나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상은 진짜 동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유계에다가 그 트럭에다가 유계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직선으로 이렇게 또 도로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줘놓고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직선을 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군악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김정은한테 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김정은이가 답례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판팔의 형식으로 이렇게 끝난다. 자, 이번에는요. 현지 지도 풍경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아이들의 놀이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영도 업적을 통한 교양 사업도 바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단위가 생산을 정상화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격하신 어조로 지적하시었습니다. 사실 저렇게 화낸 거 저도 지금까지 처음 봤거든요. 그전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 저렇게 화내면 그 지배인이나 공장 사람들이 충성을 안 한다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자기한테 몫이란 거나 똑같기 때문에 항상 현지도에도 자유롭게 웃고 인민의 풍보를 하면서 이렇게 흘러갔는데
김정은이는 한 1년, 2년 동안은 뭐 이제 웃으면서 다녔는데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거 같아요, 밑에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몰라도 저기 뭐냐면 자라공장에 갔더니 원래 현 지도 가면 최고 지도자가 오기 전에 벌써 몇 달 전부터 청소하고 뭐 있는 자라 전구에 다 끌어다 놓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가가지고 지금까지 자라를 몇 톤 생산했냐 여기 준비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하나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생산된 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5년 동안 뭘 했냐고 질체가 나요. 김정일이 때 만든 자라공장인데 지금까지 생산 하나도 못했으면 좀 뭐 했냐 이때까지가. 사실 그러니까 뭐 했냐면 사료가 없어서 제대로 사료를 못 줘가지고 제대로 뭐 전기가 제때 들어오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력갱생 원칙 없이 당에서 하라면 무조건적인 원칙이 없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욕을 먹었으면 그 집에는 이미 총살됐다고 나왔습니다 벌써.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TV에 나와서 막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온화한 눈빛만 보내니까 아 원래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 사람들은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저 영상을 봤어요. 보고 나서 저 자라공장 사장 이제 당연히 청살되고 목이 날아갈 거다 이러고 둘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청살됐다고 뉴스 뜨더라고요. 저기 자라공장 사장은 뭔 죄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키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료도 주지 않고 전기도 안 주는데. 팔아먹은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아니, 문제는 뭐냐면 자라가 누구를 위한 자라인가는 거죠. 그게 이민들을 위한 자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좀 쌀도 제대로 못 먹는데 밥도 뭘 잘 먹고 배가 불러요? 자라 근데 그러니까 간부들 먹는 거죠. 간부들이. 전남이 식전 대보탕 땡긴 날인가. 그렇죠. 그것 말고도 그 중앙당에는 당산하에는 타조 목장도 있어요. 타조도 칠명조도 키워요. 그러니까 웃긴 얘기가 거기서 일하시던 분을 아는데 거기에서 있는 타조들은 방간부만 나타나면 도망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육 있고 사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망을 안 가는데 방간부는 안 돼요, 그 타조들. 배가 나오니까. 자, 다음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청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어이구, 얼른 무서워서. 자. 앞으로 한 발 나갔던 사람이 뒤로 지금 갑자기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서. 대박이다, 진짜. 참가자들과 함께 신용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돌아서야 팔 돌아서야 되는 거야? 그냥 방송 안 하고 말겠다. 진짜. 야, 선 넘을 뻔했어. 방송 나간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열을 못 맞추잖아요. 나가다가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나이도 많은 분이. 아이고. 내가 또 견뎌버려가지고. 운동신경도 노화됐을 텐데. 근데 남희석 씨 진짜 우리도 선후배가 있고 뭐 간부가 있고 윗사람이 있겠지만 정말 과연 우리도 저렇게 불편하게 살까요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너는 자유롭게 넘어오니까 내가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 너는 손을 넘어서 자꾸 나한테 톡톡 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 나는 참는 거고. 아 그런 거였어요? 나한테는 너를 총살시킬 권한이 없잖아. 기사 하나 떴더라고요. 김영철 북한에서 이따오로 리액션하면 총살감이라고. 이제 황병서도 앞에 나왔다 그냥 뒤로 빠져나가는 거 봐요. 근데 질겁을 하고 빠져나갔는데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간 줄 아십니까? 꽃다발 받아서 김정은이한테 받아주려고 나갔다가 김정은이가 직접 받으려고 하니까 바로 뒤에 나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원래 그 부관들이 받아줬는데 황병서라는 인민무력부 1인자가 받아주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옆에다 주니까 부관이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잖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면. 높은 사람이. 그렇죠. 제2인자가. 보니까 김정은이가 되게 막 짜증스럽고 막 화를 막 내는 이런 표정을 봤는데 김부자가 현지 지도할 때는 저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럼? 김일성이나 김정이 있을 때는 항상 너그러운 모습, 인자한 모습, 푸근하고 따뜻한 모습 보여줬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우도적인 목적이 있으면 이게 방송 내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록 영화도 다 편집해서 나가거든요. 북한은. 저기 어떤 의도가 깔려있나. 저 사람이 권력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20대의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데 인민들이 보는 각도는 조금 다르거든요. 아, 저런 사람이 이렇게 뭐 잘할까? 김일성이보다 더 잘할까? 김정일보다 뭐 좀 더 잘할까? 이렇게 이런 의문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기록 영화로 내보내주면서 이민들한테
그리고 영향을 주는 것은 뭔가 노력하고 나는, 있고 예, 불응용을 친다. 이렇게 김정은이는 이렇게 불응용을 치는 아주 그런 카리스마도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제같이 저 김일성, 김정일 때는 다 이렇게 만면의 어버이 막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막 이런 것만 봤는데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막 놀랍고 그리고 또 그 예전에는 김정일이 한 번 막 화를 낸 적이 있었대요. 보도에 나왔는데 해안 그 군부대를 현지지 됐는데 여자들인데 손이 다 텄대요. 그래가지고 화나가지고 그 질책을 했대요. 그 부대에 제일 높은 사람을. 근데 그거는 봤어도 저렇게까지 화난 거는 못 봤어요. 북한에서 자라공장 사장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까지 또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한의 최첨단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이죠. 여기가 바로 다른 나라의 대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장 거리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죠. 그래서 16세기 초 중국 남부지방에서 인삼과 비슷한 식물을 찾아냈습니다. 18세기 초 카나다의 남부지역에서도 인삼과 비슷한 식물을 찾아냈습니다. 밭에서 kum식해낸 이 수삼에는 70 내지 80%의 물기가 들어있어 햇빛에 말리는 과정에 겉은 잘 말라도 속은 잘 마르지 않아 썩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백삼처럼 꼭지를 벗기고 말리면 햇빛에 빨리 말리면서도 인삼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삼보다도 약효가 더 높은 것이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로서 인삼을 하루에 5만큼 써야 좋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고혈압 환자들은 인삼을 쓸 수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많이 세련된 개표 방송 같아요. 제법 많이 예. 괜찮던데? 저는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거의 이거는 우리 한국하고 실력이 비슷한 수준 아닌가 지금? 이거 뭐 대단히 늘은 거죠. 네. 지금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은희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홍길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홍길동이 나무 위로 이렇게 막 휙휙 날아다니거든요. 그거 정도나 저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발전해 있는. 저는 저기 북한이 안 갔더라고요. 저도 영화를 봤는데 그 명령공 20km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차 위를 막 날고 달리는 직승기에서 막 이제 날아서 막 떨어지고 매달리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배우들은 뭐 다 날개를 하나씩 갖고 다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강민도 교수님, 저렇게 인삼을 저렇게 홍보를 어디다 하려고? 그러니까 인삼을 홍보한다는 것보다 자기네 CG, 컴퓨터 그래픽을 자기네 영상 기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인삼을 묘사해가지고 자기네가 얼마나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느라고 저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핵도, 핵강국 건설, 경제 건설 뭐 해서 2마리 터키 잡아가지고 2012년대 되면 이 밥에 고기국 먹고 잘 산다고 했는데 지금 뭐 잘 사는 거 없이 똑같아졌거든요. 물론 핵무기는 가지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나오지만 옛날 고전이라든가 이런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하고는 자기가 스위스도 갔다고 젊은 지도자라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먹을 걸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눈으로라도 보여주게. 이자처럼 저렇게 하면 북한 사람들은 저런 거 처음 봅니다, 사실. 야, 뭔가 멋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새로운 지도자, 젊은 지도자가 나오더니 뭐인가 달라지고 있구나. 우리도 조금 있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주려고 저렇게 만들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북한의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요. 오래 써요, 역사가.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게 공개를 안 했을 따름인데 일단 그 컴퓨터 같은 거는 북한이 뭐 오죽했으면 해킹에서도 수가 높고 한데 이거를 일단 조선주한 방송 자체는 이거는 주민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선전선동 수단이거든요. 매체가 아니에요. 조선주한 방송은. 거기에다가 이미 전에 컴퓨터 CG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 도입을 할 수가 없나. 흥미본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거를 김정은이는 했다는 거죠. 뽀로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못 틀었었어요. 북한에서 일부 제작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성기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일단은 뭐 김일성 종합대학뿐이 아니라 김책공업종합 전자계산기학부도 정말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제3산업천국이라고 있거든요. 이 제3산업천국이 바로 컴퓨터 천국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을 또 계속 외국에 10명 단위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외국 기술을 마음대로 걔네들 보고, 그 다음에 북한이 전력 사정 때문에 그 미세한 컴퓨터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다 중국에 나가서 거기에서 회사를 만들어 놓고 유럽 쪽에서 받은 애니메이션 제작도 하고 막 이러고 있죠.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기술력도 좋고 지금 굳이 제가 보기에 또 뭐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실 오면은 조금씩 막 바뀌어주잖아요. 그게 아예 통째로 그냥 그 정도 기술 그냥 다 바꾸면서 자기를 경제를 만들어 나가면 되지. 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바뀌면 갑자기 바뀌면 사람들 머리가 바뀌니까. 정민호 중대장, 대한민국에 와서 왜 이렇게 TV를 봤지 않습니까? 뭐 저런 뭐 일기예보 할 때 막 구름 뜨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선거 개표 방송도 봤을 때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제일 처음에 봤어요.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 들죠. 옛날에는 저 배경화면에 뉴스라든가 할 때는 그냥 그 깨끗한 뭐 화보라든가 뭐 이런 거였고, 근데 지금 보면은 방송도 계속 바뀌고, 틀려진 거 많아요, 일단은. 전쟁 기념관에서 혹시 입체 영화 같은 거 본 적 없어요? 한국에서 봤어요. 한국에서 어땠어요? 처음에 입체 영화 같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걔가. 평순기념관. 좀 알면 이제 좀 조심해. 의자가 막 들고 배가 막 총 쏘고 막 날아오는 게. 와, 난리 났어요. 그때 북한 사람들 내가 때인데. 뭐랄까? 너무 현실 같아서 이게. 충격 진짜, 받았어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안경 쓰고 오는 거? 네. 또 누구? 저도 3D 영화 맞죠? 3D. 예. 3D라고 하면 되게 고생하는 거야. 3D. 그 영화를 처음 봤는데 안경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막 썼는데 막 멀미나고 막 속이 막 울렁울렁하고 그래서 벗었어요. 벗었는데 이게 스크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썼는데 그리고 선생님 보고 말했어요. 아 이걸 뭐하러 굳이 여기 와서 보냐. 이 안경만 있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 쓰고 보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너무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도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고 싶었는데 좀 참았어요. 저는 그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서울 구경시켜줘요. 63 빌딩 가서, 거기 가서 그 3D인지 아이맥스 영화. 예, 그걸 봤는데, 막 의자가 들뜨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막 들뜨니까 사람들이, 어머나! 막 소리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안경 여기다 여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야, 내 안경 하나 조절했다 그래. 언니 한번 보자. 이러니까 딱 보던 게, 어때? 멋있지? 길령저 영웅 같달까? 야, 나도 갖고 왔는데, 저기서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스크린에서 막 성사고 나오는 게 막 보이잖아요. 막 나를 쏴서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어떤 언니들은 살려주세요! 막 이런 언니들 있어요. 진짜예요. 처음에 봤던 영화가 아바타였거든요. 희한하잖아요, 진짜. 들어갔는데 막 이거 안경 딱 끼고 보니까 이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아바타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상 같은 게 날아오잖아요. 그럼 막 내 여기 눈에 막 박힐 것 같은 거예요. 자꾸 피하지. 그러니까 보면서 막 안경 몇 번 벗고. 우리도 다 그렇게 처음에 3D 영화 나와가지고 무서워. 처음에 3D를 봤던 게 그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진짜? 주라기 공원 그걸 3D를 봤거든요. 처음에 보고 그 안경을 뭐 들어가니까 이거 뭐 써고 보라 그러더라고. 그 뭐 안경을 왜 쓰냐고 그냥 영화 보면 되지 했는데 쓰니까 처음에 봤는데 처음에 나도 공룡이 그냥 확 잡아먹는 거잖아요. 처음에. 난 내 잡아먹는 줄 맞아요. 그래, 맨 처음에 놀랬지. 네, 이런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북한 뉴스가 확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영철 스페이스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철 스페이스에선 김정은 정권 들어 새롭게 변신한 북한 방송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화려해진 오프닝. 아니, 뉴스의 오프닝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네. 기존에 방송된 북조선 뉴스의 오프닝을 보면 주체 사상탑이 먼저 나오고 지구본에서 북조선만 강조됐었는데요. 바뀐 뉴스의 오프닝을 보면 세계 지도가 먼저 나오고 다양한 뉴스 영상이 후루룩
지나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또한 북조선 뉴스 오프닝의 달라진 변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 기존 오프닝입니다. 자, 우와, 이것이 새로운 오프닝입니다. 오, 속도 보십시오. 와. 뭔가 둘러쌌구만. 야, 그렇죠. 뭔가 이 때깔도 좋아진 것 같고 화면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막 속도전 같으면서도 야, 이게 북한 뉴스가 더 세련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일지. 자, 젊은 꽃미남 아나운서의 등장. 어머나 세상에. 북한 뉴스에는 보통 리춘희 아나운서나 중년 아나운서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문 아나운서도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조선 뉴스에서도 영철 아니죠. 우리 영준동과 같이 정말 꽃미남 얼굴을 한 아나운서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중년의 아나운서만 있던 북조선 뉴스에 등장한 젊은 꽃미남 아나운서는 곱상한 얼굴에 부드러운 남한 말투까지 사용해서 북조선 여성들의 인기를 한 몸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 설명할 거 없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그렇죠. 정리하는 김동문 농식에서 절세의 위인들의 태양산 모자이크 묘파 타는 요리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보통당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에서 국가 사회재산 애호불관 사업을 실속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존경의 원인인 미제 주행을 만순하게 고발하는 국가의 날인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 촬영단이 번연 소식에 의하면 보도를 마칩니다. 와. 완전 장난. 어쨌든 달라진 북한 뉴스의 변화 참 재밌는데 그럼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스포츠 소식. 네, 축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김정은을 위해 북조선 뉴스에서도 북조선 선수가 아닌 저 멀리 유럽, 독일의 축구 선수 경기 소식이 발빠르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홍분홍한 색을 입은 꽃미녀 리포터가 자본주의 물을 잔뜩 먹은 숙마복을 입은 채 말을 타면서 운동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등 눈에 띄게 변한 북조선 뉴스의 스포츠 소식이 그저 놀라울 뿐인데요. 그렇네요. 지금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구 연맹전 아까 그분 아닙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보루시아 도르트문드 팀과 모이넨 글라드바우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후반전 경기 시간에 모이넨 글라드바우 팀의 방어수가 자기 팀 문지기에게 주려고 찬 공이 그만 문지기를 날아는 모습 그물에 걸렸습니다. 아유, 도르트문드. 이스파냐 1부류 축구 연맹전 소식입니다. 연맹전 우승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이 먼저 한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은 3번 선수가 퇴장당해서 10명으로 경기를 치루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유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리얼 소시에다드 팀이 머리받기로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머리받기로? 이야. 얼마나 유쾌하고 아슬아슬하면서도 또 흥미있는 이 승말색입니까? 보기만 해도 한발 잔등에 올라서 지긋하게 달려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게 하는 이 승마운동은 지금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널리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승마복을 입고 주로에 나섰습니다. 네. 정말 화면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뉴스에서 외국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북한 뉴스의 변화 다들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만갑 무대 중앙에서 영철 스패치를 전한 슈퍼파워 김영철. 오늘도 영철 동물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고운 여성 유현주였습니다.
네,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 뭔가 달라진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나운서들은 충격인데요. 네, 잘생겼어요. 아우, 촌스러워요. 잘생기기는 뭐 잘생겼어요. 아니, 외모를 봤을 때는 아까 아나운서들 보니까 정민우 씨도 아나운서랑 거의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얼굴만 조금 하얗게 하면은 조금 까무잡잡해서 좀 말투만 좀 바꾸시면 충분히 아나운서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좀 뺏겨내보지 이렇게. 말투 때문에 안 되겠다. 아 말투. 말투가 좀 예? 말투가 어떻게 했죠? 조금 있으면. 근데 저런 말투로 해도 이 세뇌가 되나요? 세뇌를 시키고 막 이런 게 아마 세뇌할 때는 저 사람들이 아니고 또 막 우고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고 저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포트하는 것처럼 할 때만 모든 뉴스를 저렇게 하는 게 지금 이제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는데 현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서 방송이 예전부터 항상 강한 아줌마가 나와서 하는데 대남 방송이라든지 주요 방송 할 때만 그 여자가 나오고 일반 방송은 리춘이보다는 조금 부드러웠어요. 근데 알림 방송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꽃미남 아나운서가 나오니까 더 부드럽게 보이는 거죠. 자, 오늘 김정은 정권 들어서 생겨난 어떤 영상 속의 변화들인데, 자, 이번에도 아마 재밌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시죠. 무슨 노래 나면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노래 제일 좋아해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장군님 어머니가 부릅니다. 우리 장군님 이 노래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하면서 노래를 좋아합니다. 후렴 부분에서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게 고생 잘하셨습니다. 전 우리 민족적 정서가 짙은 김치 까뚜기 같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 자체가 또 김치 까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어느 노래 제일 좋아하나요? 꼬마라면 나는 싫어. 나를 보고 꼬마래. 꼬마라면 난 싫어. 전국 독창 경연에서 1등 했는데. 잘한다. 우리 백화점에서는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은하수 화장품과 신우주 화장품 공장의 밤향기 화장품을 팔아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인기를 끄는 화장품이 바로 이 밤향기 화장품입니다. 저도 이렇게 밤향기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또 윤택해지는 게 알립니다. 밤향기 화장품을 쓰고 있습니다. 윤기가 나고 그리고 미백도 되고 어느 사람마다 정말 우리 화장품이 좋다는 이런 화장품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얼굴에 광이 반질. 물광. 봄향기 화장품. 봄향기 때문이네. 네. 김정은 시대 변화, 북한을 뜨겁게 달군 영상들. 지금 보신 거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생겨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런 식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시기마다 1월 1일 때 농사철 할 때 농장원들 가서 모내기 할 때 인터뷰하고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미리 시켜놓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손떼고 해가지고 다 평양 시민들이니까 옷은 다 잘 입었을 거고 대국장 정도 갈 정도면 다 그래도 1% 상류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인터뷰 시키는 것 같은데 이제 부끄러워하잖아요. 우물쭈물하고. 아니 부끄러워한다는 건 시키지 않았다는 소리는 쫙쫙쫙 다 읽거든. 실내로 장성택이 초용했을 때 인터뷰하는 거 보시죠. 우리 영광로에 보내주십시오. 영광로에 바로 초록했습니다. 이런 친구들. 그런 인터뷰인데 제가 봐서는 한류 드라마, 이 한류 열풍이 국정연설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고 김정은이한테도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토크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하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왜 패널들도 앉혀놓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런 거 봐서는 뭐인가 김정은이가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김정은이보다도 김여정이 같아요. 김여정이가 지금 손전부 부부장 하면서 노동신문, 미디어 방송 다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 게 김여정이라고 하는데 김여정의 입김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가 시키면 누구도 반대 못하니까.
저도 생각엔 여종이가 전격적으로 이게 리메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북한도 변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죠. 야, 아까 인터뷰 실수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 봐. 이건 진짜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저기 이군단 사령부에 목장이 있어요. 닭목장이 있는데 그 닭목장 지배인이 닭을 많이 키워가지고 도에 초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몇 시에 뭐 나온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인터뷰하는 거 나온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한마디도 빠짐없이 토 하나 틀림없이 말하면서 저걸 하느라고 3일 동안 원고를 읽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알지. 그래서 이렇게 다 설정된 거를 이렇게 연습해서 내보내는구나.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만약에 군부대에서 뭐 1월 1일 새해가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만 보고 있다가 우리는 일독 깃발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약간은 준비를 하죠. 왜냐면 했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아니,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예전에는 그 인터뷰 영상이 편집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중간에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우리나라 방송같이 변했다. 예, 부드러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은 원칙이 라이브를 안 해요. 무슨 실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100% 녹화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자르고 붙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형식을 깨고 예전처럼 딱딱했던 조선전 방송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주자는 게 목적인데 이게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기자가 인터뷰했다면 나만 같은 거는 나 안 해요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북한은 방송 자체가 당의 목소리거든요. 맞아. 마이크 들이대는데 나 싫습니다 했다가 바로 잡혀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속보 있습니까? 이제 김일성이 죽었을 때 중요한 방송을 뭐 이런 거죠. 그 중대 방송. 아니 저희는 일요일 날 영화 보다가도 갑자기 강남드라님 섰습니다. 지금 현재 남조선 계례도당이면 어쩌고 막 이러가도. 그리고 뭔 일이나 그러면 보도를 마칩니다고 딱 사라지면 또 다시 영화가 계속 저희가 TV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확 바뀌는 영화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제 팀 스프리트 훈련한다고 할 때 그때 북한이 엄청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때만 되면 그래서 계속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하고 팀 스프리트 계속 말하거든요. 방공호 훈련하고 적수리 합동 훈련. 맞아. 네. 그걸 들어봤어요? 네, 북한에서 들었어요, 저는. 그다음에 5027 군사작전 뭐 있다고. 아니, 작게 5027을 안다고? 네, 5027. 네. 5027은 2급 비밀 이상으로 해서 작전 계획 훈련 같은 거. 50년. 그거를 지금 나 북에서 온 사람이. 그리고 북한에서 가끔씩 한국 뉴스 많이 들려줘요. 미국에서 그 소고기 판매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북한에서 나오고. 우리나라 시위하는 장면을 많이 나오죠. 이게 시골 청년들이 이게 장가를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신도 짝이 있다 이런 걸 써가지고 막 시위하는 거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우리나라가? 다만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가서 시위를 해서 집신도 짝이 있다 시위는 저희가.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서 막 시위하잖아요. 근데 그 시위를 보는 게 아니라 어머 야 옷 잘 입었다 야 어머 나 옷 주게 야 저 패션 죽인다 멋있다 이렇게. 그리고 북한에서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보는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거 보잖아요. 야 근데 저 거지란데 저 아다라스 신발 신었다. 자, 김정은 시대에 이 시민들의 인터뷰뿐 아니라 또 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영상들이 이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군중무용을 대중화 생활화해서 온 나라의 혁명적 낭만이 처넘치게 할 때를 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대학습당에서 군중무용을 활발히 벌리면서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가 시간이나 하루 사업을 끝마치면 이들은 경쾌한 손율에 맞춰서 흥겹게 춤을 추면서 희열과 낭만에 넘쳐 일하며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차 체육단에서 축구 율동체조 보급 사업을 활발히 벌려서 훈련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고난이도 춤이에요. 축구 율동체조를 통해서 경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육체 기술적 준비를 더욱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오, 진짜 재밌겠다. 제가 저기 체조입니다. 강명동에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하고 싶으세요? 야, 이거. 아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율동이라고 축구하면서 이제 그 일반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그렇죠. 건데 우리가 있을 때는 원래 학교 때도 옷간체조라는 게 있었어요. 2시간 끝나면 나와서 운동장에서 인민보건체조. 우리도 있었어요. 조금 발전하면서 그게 태권도로 바뀌었거든요. 율동 태권도로 바뀌더니 김종일이 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김정은이 되어가지고 뭔가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축구하는 걸 율동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네, 제가 봐도 좀 우스꽝스러워가지고 이게 김정일이 지시잖아요. 아니 허리도 못 펴는 꼬부랑 할머니들 끌고 나와서 그걸 밖에 길거리에서 시키는데 그건 정말 꼴불견이거든요. 억지로 그게. 다 시키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걸 특별히 하라고 하는 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뭐 동강이라고 비밀 잡지만은 일단 좀 또 직결력도 좀 생기게 하고 그다음에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아무튼 뭐 김정은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축구 율동 우리가 그냥 영상으로만 보기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양강도 남매입니다. 귀요미 남매 송희 씨, 민우 씨가 그 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만가의 대세 양강도의 남매 첫째법 민우 여미여미 귀요미 둘째 성입니다. 여미 귀요미. 오늘 저희가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축구 율동 체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앞뒤 찢고 몸통 돌리기. 이 운동은 이 허리 강화뿐 아니라 허리 유연성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끝으로 앞뒤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들어서 좌우로 돌려주시고요. 또 앞뒤로 발을 찍어주면서 손을 들어서 올리면서 돌리면 됩니다. 참 쉽죠? 네. 그럼 우리 사우스포 동무들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 남한 친구들도 춤 잘 춘다니까. 아니, 춤 잘 추는 센스가 짱입니다. 죽이는데? 이게 다예요, 근데? 아니, 이게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동작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허리 비틀어서 뒤로 숙이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복부와 골반의 근육 운동을 강화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을 주먹을 쥐세요. 그리고 옆구리 정도에 붙여주시고요. 하나, 둘, 셋. 열 올려주면서 넷. 자, 한 번씩 따라해볼게요. 오빠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뒤에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근데 두 사람 동작이 틀려요. 아니, 큰아버지 이게 나와. 큰아버지 이게 나와. 큰아버지. 네.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모래만 없었지 뒤집기 한 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래만 없었지. 뒤집기가 다를 거 없네. 네, 다시 해봐요. 하나, 둘, 뒤집고. 뒤집고. 이상으로 축구 율동 시즌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요일 밤의 한력소 민우 이만감의 귀여운 막둥이 성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자요. 김정은 시대에 북한을 뜨겁게 달군 영상들, 북한 전승절 열병식을 시작으로 해서요, 체조들까지 다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영상으로 직접 보니까 김정은 정권 뭔가 진짜 빠르게 뭔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오늘 이렇게 영상 보면서 재밌기는 한데, 이번에는 북한에 방송됐던 방송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만갑 단독으로 입수한 북한 주민들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홈비디오?
자, 일반 가정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우와. 아, 이거 전문 업체가 출동한 거네. 이 노를 피워서 보고가 야, 부럽다. 예, 이게 지금 북한에서 저분들이 보낸 건 아니고, 네, 큰일 나죠. 예, 저희가 돌아온 영상입니다. 강문도 교수님. 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홀로 사진이 다였습니다. 천연색 사진 찍는 게 다였고, 비데오는 그때 이제 찍을 수 있는 비데오가 제일 교포들이 들여온, 일본에서 들여온 이제 비데오가 있었는데, 정말 그건 고위층들 중에서도 일부만 그랬었고요. 지금 보니까 저걸 만화씨 모든 북한의 보편적인 상황이라 보면 잘못될 것 같아요. 메론까지 있잖아요, 지금. 뭐 참외, 메론, 수박까지 있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일반 보통 가정은 아닌 것 같고 저런 걸 찍어주는 전문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전문 업체들. 개별적으로 가서 돈 내고 하면 저런 걸 찍어주는 데가 있다는 건데 저거 보니까 우리 한국보다도 중국물을 많이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런 홈비디오 찍는 집들 있었어요? 아니면 찍어봤던 분들 있었어요? 하얀? 네, 저희 언니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면서 결혼할 때도 이제 같이 저런 공원에 가서 직접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만들고 애 낳고 할 때도 그 돌사진이 할 때 뭘 지잖아요, 애기가. 그것도 찍고 했어요. 근데 그때 가격으로 쌀이 그때 한 3,000원 할 때 그게 한 40만 원 줬었어요. 하연 씨,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연 씨 집이 좀 잘 살아서 그걸 찍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도 했는지가 궁금해요. 사촌 언니는 좀 잘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좀 못 살더라도 결혼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애들은 덜 사진을 또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집이 대다수 많아졌어요. 80년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VHS로 제작을 해줬어요, 홈비디오를. 결혼식 비디오를 해줬는데 그걸 과학기술영화 촬영소에서 나레이션을 넣고 네, 오늘 뭐 혁명에서도 평양에서는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에 뭐 해가지고 백뮤직도 넣어주고 제작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격을 보면은 엔화 한 장에 한 2,000원, 3,000원이었거든요, 북한 돈으로. 네. 근데 그때 월급이 80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예, 80년대. 근데 그걸 국가기관이 개인 걸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경우는 뭐냐면은 결혼식을 한다면 일본에서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됐던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이미 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냐면은 뭐 캠코디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편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 때도 보면 제일 교포들이 갖고 와서 그 사진 찍는 거 인화지는 더 비싸요. 그리고 또 국산제 인화지는 인사 색빛 바래기 때문에 누래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포들이 찍어주는 사진값은 또 1등이고 천연색 사진이 아닐 때는 그거를 가져가서 사진관에 가면 물감으로 색칠을 해줘요. 빨간색, 파란색 다 색칠을 해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색칠한 사진을 천연색 사진처럼 건사하면서 살았어요.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결혼식 하는 집들을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집 갈 때부터 저 비디오를 찍기 시작하면 하루 그 비디오를 그 촬영가가 가진 돈이 북한 돈으로 30만 원. 30만 원 되지 북한 근로자가 한 달 봉급, 월 봉급이 3,500원인데 북한 입살 1kg가 5,500원이거든요. 오, 엄청나게 비쌌네요. 90년도 전에는 거의 일반 주민들은 홈비디오 자체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기기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결혼식이나 돌잔치 저런 비디오를 쓰는데 기본으로 테이프 하나 나오고 이제 CD 3알 돈이 좀 비싸거든요. 비싸게. 네네. 저희 온산에서는 저런 컴퓨터가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도 2007년도. 근데 결혼식 집에서 저 사람이 올 때는 기적 왕자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에서 제일 지금 저 영상 나온 것도 딱 봐도 잘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이니까 그 상에서 가장 비싼 술, 가장 좋은 음식으로 딱 포장해서 놔둬요. 비디오 기산. 네, 사진사 컴퓨터를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야,
저기 이제 그 상인 이거 진짜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잘 사는 집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실이거든요. 평균 다 저러거든요. 집이 못 사는 집도 결혼식 날에 또 큰 상이니까. 근데 저도 세트를 상선물이라고 팔아요. 장마당에 가면은. 나도 작년도 탈북하기 전에 12년도에 누나 결혼식 해주고 갔거든요. 그 세트 120원 제일 싼 거예요. 근데 그 술이 없어요. 안에는 과일 좀 몇 개 들어가 있고 수박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40원, 160원, 200원, 220원, 200, 계속 올라가요. 그 200원 지나가는 술까지 오고. 지다고 뭐 위스키랑 이거 보기전 술 넣고 수박, 파인애플 뭐 배들 이거 세트 딱 해서 팔아요. 남한과 달리 인제같이 결혼식집도 잘 찾아가야 돼. 뭐 사는 집 가게 되면 다 모형이에요. 바나나도 모형, 사과도 모형, 다 모형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언니가 잘 사는 집 갔다가 못 사는 집 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과 달리 그렇게 꼭 알아보고 가야 돼요. 모형인지 아닌지 알고 가야 되는구나. 아까 비디오 안에서 보니까 피로 현장에서 누가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축가를. 북한에서도 피로연 할 때 그런 뭐 가수들을 섭외해서 축가를 불러요? 있어요. 진짜? 근데 2011년도 그때는 이제 쌀 한 지대 값 거진 주더라고요. 10만 원. 예. 진짜 잘하는 사람들 와서 불러주면. 전문 가수들이 있구나.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거 친구들이 초청이 가게 되면 이 노래도 불러주고 축하해도 해주고 춤도 추고 하면 올 때는 친구들이 와서 이거 수고했는데 돈 좀 아니 친구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 그래 저한테 이거 술을 이제 2개 주거든요. 두 개 주는 거 내가 이거는 인사 차림을 내가 받아고 갈 테니까 앞으로는 다시 돈 주고 우리 친구끼리 이러지 말자고 이렇게 하고 올 때가 몇 번 많았어요 우리. 술도 받지 마시지. 술까지 안 받으면 제가 너무 한 것 같아서 술을 받아.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결혼식? 노래는 이거 무슨 아이 생일 때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키우면서 한 그 노래 북한 노래 어머니 창가에 있거든요. 어떻게? 그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좀만 거. 불러주시죠. 네. 이 몸이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껴안아주고 자신을 굶으면서도 내 입에 입 맞춰두며 혹한 속에 떨면서도 내 몸을 덮어주셨네. 그럼 다 덮네. 남의 잔치집에서 이거 탄생 축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쁜 언약식 많이 하는 게 10월의 어느 뭐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진짜 하늘이 기분 좋아. 자, 이번에는 정말 제주꾼, 숨어있는 제주꾼, 우리 박은혜 씨의 축가를 한번. 왜냐면 지금 은희 씨 결혼식에도 부르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쳐서 은하 씨 때는 꼭 부르겠다고. 정말요, 언니? 예. 이 밤이 가면 나는 가네 원치 않는 사람. 자, 강명도 교수님. 네. 그 어떠세요? 이게 북한이 뭐 이런 작은 변화들을 꾀하고 있다. 뭐 TV 프로그램 이렇게 변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북한 TV도 그렇고 뭐 방송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결혼식도 첫돌도 저렇게 비디오로 찍고 뭐 녹화기로 다 찍어 놓는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북한도 어쩔 수 없다. 저거는 김정은이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반 비디오나 뭐 홈비디오 찍는 거는 일반 주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중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하겠지만은 아무리 변화되지 말라고 하도 아무리 변화되지 않길로 발버둥 김정은이가 쳐더라도 이거는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구나 하는 걸 진짜 한번 제가 느꼈어요. 이번에 오늘의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 사회주의를 삼킨 자본주의 물결.
자본주의 요소들을 많이 끌어당기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 정신인 것 같아요. 떡볶이 시파람 뭐 이런 광고가 처음 나왔죠. 경기장마다 둘러놓잖아요, 광고를. 외국 광고를 앞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고계에 핫 아이콘 요즘에. 탁 요렇게 떠오르면서 라라라 요렇게 지금까지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김정은 시대에 변화된 북한의 모습을 짚어봤는데요. 제 생각은 뉴스에서도 약간 한국적으로 바뀌는 것 같고 네. 모든 게 우리 대한민국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걸 만드는 그 뭐 당 간부가 됐든 김정은이 됐든 어쨌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좋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말고라도 주민들 삶까지 다 우리랑 비슷해졌으면 좋겠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만나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